안녕하세요. 아이토마토 한방병원 원장 김문주입니다. 오늘 제가 건강해지는 황혼육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는데 잘못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위기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황혼육아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아주 억시기 하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황혼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앞에는 황혼육아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관점을 좀 바꾸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오히려 큰 더 주제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뒷부분에서는 황혼육아를 갖다가 조금 더 건강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육아 스킬을 가르쳐서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올 때 황혼육아에 대해서 즐겁게 하자고 강연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나 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긋지긋하다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가? 저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요. 다르고 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실제로는 젊은 사람,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생활을 할수록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처음에 한의학 배울 때 저희 스승님 같이 모시던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해줬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뭐냐면, 목욕탕에 가서 절대로 나이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오면 너는 욕조에 들어가지 말라고, 기 뺏긴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어린 애들이 욕조에 들어오면 잽싸게 들어가라고. 그 안에서 실은 우리가 모르는 이제 한방에서는 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너지 흐름이나 어떤 대사적인 교환이겠죠. 어린애들하고 욕조 안에서 같이 있으면 그 기운이 나한테 온다고, 같이 젊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일화를 들었던 게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는 어렵지만, 이 노인, 옛날부터 궁합은 노인들하고 연세가 드시어가는 분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궁합이 가장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 아래서도 젊은 애들은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그럴 때 실은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하고 교류하고 그랬던 것들은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주, 손녀였거든요. 이게 일종의 육아의 합법칙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 곳이나 집단을 이뤄서 생활할 때의 일반적인 특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황혼육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런 시각들이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건강이라는 측면에만 협소하게 집중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은요, 아이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수록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의 특징이라는 게 여기도 적어놨지만 수동성이 증가하고 경직성이 증가하고 우울적 경향을 갖다가 본태적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애들은 거꾸로죠. 넘치는 능동성이 있죠. 그래서 애들하고 노인하고 있으면 굉장히 지칩니다.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움직임을 갖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애 쫓아다니느라고 힘들다라는 게 본인도 모르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우울증을 갖다 겪을 수가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렇게 깔아지는 그러한 정신적 경향을 아이들이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운이 있어요. 자기 몸에 맞는 사람을 보면 좋아합니다. 자기 몸에 맞는, 자기하고 기운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뭐냐면 즐거움이 배가 돼요. 왜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애를 보면 좋아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늦둥이가 있는데 나이 46세 난 딸내미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굉장히 젊지만 그래도 좀 있는 나이죠. 근데 저는 그 어린애를 보고 있으면은 이 속된 말로 이뻐서 미치겠어요. 그 앞에서 키웠던 큰애하고는 큰애한테 미안할 정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다 제목을 달았는데 회춘의 명약 사랑. 연세가 드셔가면서 그 젊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 신체적인 이유하고 어찌 보면 그런 몸의 그런 에너지 막 이런 거의 문제라면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든 건 외로운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는 집착이 자꾸 생기시는 것 같은데 연세 드시면서 거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상대로 끝없는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절대로 뇌가 늙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 운동. 그 다음에 누군가 나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늙습니다.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뇌는 훨씬 더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누군가와 애정을 느끼고 있을 때 훨씬 더 뇌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는 훨씬 더 젊어져요. 손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하고 연세 동년배들하고 놀이만 증가한다? 그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막 애정이 펄펄 넘치게 그렇게 스킨십을 해주시나요? 맨날 과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주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묘약이라는 게 이거 돈 주고는 절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능동적으로 그 황혼육아는 오히려 나를 위한 찬스다.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하마. 나는 이거 찬스라고 생각한다고. 물론 이제 제가 잘 안 해봐서 이렇게 그 원칙적인 기대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찬스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즐기는 법을 익히고 찾는 게 굉장히 건강하게 연세를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얘기는 있어요. 뭐 무상보다는 적당한 보상은 있어야 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저 차용증이라도 받으세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쓰시더라도. 그래서 서로 정당한 관계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이런 그 아이를 기르는 노인분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있었던 갈등들을 좀 이해해서 써놓은 겁니다. 육아의 주의점, 요구점은 수용해야 함 이러고 써놨는데 이거 뭐냐면은 육아 방식을 본인 방식은 고집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싸우시면 힘들어지십니다. 그건 수용하시고 대신에 밑에 육아의 주체들이 하셔야 될 거는 놀이 프로그램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해야 함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 뭐냐면은 애 맡겨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는 놀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으셔야 돼요. 아이도 즐겁고 나도 좋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 제시하여서 뭐 이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 육아의 프로그램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하되 아이를 주 양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 관리도 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황혼 육아를 갖다 하시되 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황혼 육아를 하실 때 중요한 건 이제 요거는 그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 황혼 육아와 관계 갖고 보면은
언론에서는 이 뭐 관절이 나빠진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봤을 때 애들 때문에 지치는 건 있어요. 지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워낙 그 에너지가 넘치니까 지칩니다. 근데 그건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전통적인 육아법들이 있죠. 전통적인 육아법. 없는 거. 이런 건 허리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그 다음에 아이를 갖다가 기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무리한 관절 운동이 진행되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거는 저희 어르신들이 옛날에 육아하던 방법들이고, 제가 봐서는 요즘은 이런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피할 수 있게 도구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그 육아 도구들을 갖다 이용하시면 관절에 무리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 뒤에 없는 사람 없죠? 다 앞으로 이렇게 앉더라고요. 도구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침이 있어갖고 거기에 애를 갖다 올려놓으면 하나 힘들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세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좋아요. 허리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일단은 그 전통적인 육아법이 관절이나 이런 데 조인트에 무리가 가는 것들은 사실이니까 그건 좀 피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그거만 피하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육아법에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주들하고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몇 개 파트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일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은 건 목욕입니다. 사우나예요. 그 애를 집에서만 그러지 마시고요. 깐난쟁이 2살, 3살 이런 애들 목욕탕 데려가도 돈도 안 받을걸요? 예? 연세 드신 분들 그 사우나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순환장애 개선시키고 만성 통증 개선 효과 있죠. 우울증 개선시킵니다. 애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 수영장 데려가서 따로 할 게 아니라 목욕탕에서 있잖아요. 물놀이 계속 시키세요. 애 데리고 그 안에서 노세요. 계속. 애들 대근육 소근육 발달 증가합니다. 더 좋은 거는 요즘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애들 아토피 있거든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 그 피부 건조가 그 베이스가 되면서 애들이 이물질 배출이 안 되고 이제 이러면서 피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사우나 같은 데서 놀면서 땀 배출이 되게 왕성하게 되는 애들은 아토피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그 연세 드신 분들께서 손주를 갖다가 기른다면 데리고 돈도 안 드는데 가서 사우나 매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싫어하면 할아버지가 데려가서 손주들 물에 풀어놓고 같이 텀벙거리고 좀 놀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권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즐기고 있는 육아, 두 번째 산책, 모두를 위한 전신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다 힘들어하는 게 애들도 힘들어하고 그 연세 드신 분도 육아할 때 힘들어하는 게 좁은 공간에서 계속 있는 거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얘네들은 뛰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애들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뭘 깨고 지저분하게 만들면 그거 치우러 다니느라고 다 지치거든요. 애들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되 되게 안전한 공간에서 풀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이게 자연 공간이 되게 좋으면은 여러 가지 옛날 같으면 공간들이 많을 텐데 현재는 그나마 이 공원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원에서. 그래도 요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안전한 현대적인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나가서 산책, 어르신들은 산책하시고 애들은 풀어놓으세요. 풀어놓으세요. 어디 떨어지거나 깨질 것만 없으면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그 서로가 세대를 넘어서 윈윈하는 그런 놀이법이 됩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굉장히 점점 힘들어집니다. 쟤도 에너지를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TV만 보지 마시고요. 애들 놀이 같이 해주세요. 이게 치매 예방 프로그램 다 이런 거거든요. 보드게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애들 게임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세요. 이거 하시면 재미있습니다, 은근히. 컴퓨터 게임 연세 드신 분들 하나도 안 하죠. 이거 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 어떻게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밝힌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그다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중풍, 연세 드신 분들 중풍 무서워하시죠? 뇌졸중, 뇌경색 후에 나타나는 편심마비들, 그거를 어떤 컴퓨터 게임으로 치료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의 공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실제로 두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공부 안 하고 저거만 하는 게 문제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아까 저기 사회자께서 힙합도 얘기했는데 게임하세요. 전자오락 하시고 애들이랑 굉장히 도움됩니다. 재미를 붙여보세요. 게임에. 그 다음에 모래놀이, 퍼즐놀이 이것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면 애들도 좋아하고 아이하고 굉장히 공감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면은 참 그러실 텐데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진짜 완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아이하고 역할놀이 해주시면 이거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지능은 사실 그 역할놀이를 하면서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뽀로로를 좋아하고 아시나요? 뽀로로나 타요? 애들 보면 저기 빠져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걸 좋아하는 거는 저기 이제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 뽀로로 흉내를 내고 타요 흉내를 낼 때 상대 놀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럼 애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이 어떤 이런 거죠. 치매를 예방하거나 이럴 때도 연극놀이 같은 거 하시거든요.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연기하고 이런 건 굉장히 고도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애하고 이런 작업 놀이 해주고 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다섯 번째로 이거는 아주 초고 난이도인데 아이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정말 헷갈리고 궁금하고 모르겠을 때는 애 흉내내 주세요. 애를 흉내내고 놀아보세요. 남자분들은 정말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보고 있으면 멍하기만 하고 저도 사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 환자하고 상담할 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은 그게 있어요. 말을 하고 말을 갖다가 못하는 애도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아이한테 그게 다 논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절실한 이유가 있어요. 깨르르 뭘 보고 웃는지도 모르지만 깨르르 웃고 있으면 웃고 있을 때 그 아이한테는 그 세계가 자기 로직이 있는 거거든요.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웃고 있을 때 이게 어떤 게 좋으니까 나랑 이거 하자고 어떤 제안을 하면 아이는 되게 당황해요. 관계가 깨져요. 깐난쟁이도 그렇고 2살배기, 3살배기도 그렇고. 아이를 갖다가 되게 스무스하게 진정시키고 아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즐거운 방법은 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애가 팔짝팔짝 뛰면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같이 팔짝팔짝 뛰어주시고 애가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한번 한 10분, 20분 놀아보세요. 땀 쭉 나실 거고 애는 아주 이 환상적인 눈길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겁니다. 거기서부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더 아주 강화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잠깐만요. 이 과정들 자체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원주제로 말씀드리면 방법을 제대로 찾으시면 손주도 좋고 여러분 어르신들도 좋은 놀이 방법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공간, 서로의 방법만 고집하면 이게 황혼 육아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방법에서
앞에 기본적인 놀이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주양육자로서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태도를 좀 견지하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요즘 어린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볼 때 꼭 지켜서 봐야 될 중요한 팁을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예요.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 볼 때 도대체 무엇을 볼 건가? 의사한테 데려가도 결국 보는 게 이겁니다. 어린애들 수학과 보는 의사들끼리 맨날 얘기해요. 애들이 병이 어딨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있으면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열이 나고 미열이 날 때도 의사는 계속 이거부터 확인해요. 잘 먹고 있는지, 잘 싸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물론 이제 목을 갖다 보고 어디 부어 있는지 확인은 하겠죠. 확인은 하지만 기본적인 사인들은 이거 봅니다. 자,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기준들 자체가 아이들이 열이 안 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케어하는 개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좀 상당히 달라집니다. 수면 문제를 보면 잠을 잘 자면 이러고 써져 있는데, 수면 중에 수면만으로 아이들의 건강 패턴은 굉장히 많은 게 결정돼요. 뭐냐면 아이들이 자다가 자꾸 깬다든지, 자다가 자꾸 뒤척거린다든지, 자다가 자꾸 운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불편한가 보다 이게 넘어가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자다가 코 고는 애들도 있습니다. 수면이 양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적극적인 건강 개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여기 써놓은 거예요. 뇌가 자랍니다라고 써놨는데, 뇌는 깊은 숙면 중에, 수면이 부족하면 뇌 조직이 성장을 안 해요. 아이들은 키만 크는 게 아닙니다. 뇌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나는 애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깊은 잠을 잘 때 생겨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애들 키가 안 커요. 저희들이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아이들이 평균 신장이 계속 성장하다가 최근에 입시 부담이나 입시 과열이 되면서 청소년들 평균 키가 오히려 감소 경향 보이고 있거든요. 수면 부족을 원인으로 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아이가 깊은 잠을 잘 잘 때 키가 큽니다. 그 다음에 자다가 자꾸 깨는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있고 짜증이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이가 활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다 수면 상태에서 유발됩니다. 수면만으로 이런 사인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변도, 이거 바뀌었네. 수면이 잘 자고 하고 잘 먹고가 바뀌었네요. 잘 싸고가. 어쨌든. 자, 변비가 되는 아이의 장은, 이거죠. 반복적인 설사, 그 다음에, 배변장애, 이런 거예요. 예.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변비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 2, 3일에 한 번, 이게 배변 볼 때 너무 고통스럽게 본다? 이런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설사로 막 배가 아파한다? 막 이런 거는 병적인 상황에서고요. 아이가 실은 되게 부드럽게 배변을 갖다가 쾌변 상황을 반복적으로 유지할 때 그 아이의 장 상태는 되게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식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변도 이게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돌 전의 아이들은 대변 많이 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유식하면서 점점 변이 좀 줄어듭니다. 하루에 2-3번씩 배변 보고 막 이러는 게 신생아나 영유아기 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신생아 때도 돌 안 된 애가 2, 3일에 한 번씩 대변 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그 아이의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게 되게 분명해요.
그래서 배변 상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잘 먹는 아이가 중요하다. 식욕이 아닌 성장과 정신적인 안정. 못 먹는 아이 이유를 찾아라. 이거는 오히려 저보다 더 집착하시더라고요. 이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는 오히려 좀 과잉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애가 잘 안 먹어요. 막 이래갖고 데려오는 애들 진찰해 보면 영양이 부족한 애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밥을 안 먹고 이 군것질로 다 대체를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예? 이제 실은 그 영양이 부족한 애들은 요즘은 좀 드물어요. 오히려 그 불건전한 식생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애들은 제가 봐서는 100에 99는 너무 안 좋은 다른 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고 이게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아이의 식생활의 균형 상태를 갖다 체크를 해내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과정 자체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시면 그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갖다가 체크를 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배변 이상이나 수면 이상 이런 게 한 일주일 이상 간다 그러면 절대로 그 시간 놓고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어떤 질환이 진행되는 걸 예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유행병 아토피 예방하기, 먹거리 조심. 이게 아토피가 없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음식을 조심시켜야 되는데 실은 그 많은 것 중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잡아왔어요. 예? 제가 이 식품 알러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빼버리고요. 가장 유발 요인이 제일 많은 게 튀긴 음식이에요. 제가 봐서는 기름이 고열에 노출되면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광고 카피가 올리브유로 튀겨서 건강에 좋은 BBQ예요. 올리브유는 굉장히 좋은데 날 것으로 먹으면 좋은 겁니다. 참기름도 굉장히 좋은데 볶으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믿고 미운 BBQ라고 써놨거든요. 이건 그 올리브유로 튀겨도 튀긴 거는 다 지독한 겁니다. 튀긴 음식, 고열에 노출된 기름 음식은 다 피해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아토피의 절반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키 크게 만들려고 우유 먹어야 된다라고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저희같이 자연의학 하는 사람은 우유를 갖다가 싫어합니다. 여기 포유류의 슬픔이라고 써놨는데 저희들이 포유류거든요. 포유류는 엄마의 젖을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유기에만 먹으면 돼요. 우유는. 포유기를 넘어서 먹는 우유는 어떤 식으로는 과잉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의 한 절반 정도는 좀 우유만 끊어도 상당히 개선이 돼요. 그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인스턴트 식품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놨어요. 이건 돼지 식품이라고 써놨는데 저거 먹는 걸 갖다 보고 있는 거는 저거는 애를 갖다가 저 쓰레기통에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자, 그 다음 흔한 거는 집에 비염하고 천식이에요. 제일 많은 게 이거 열의 여덟이 있는 것 같아요. 열의 여덟. 열의 여덟인데 뭐냐면 애들이 감기가 안 나요. 계속 콧물을 질질거려요. 이러고 오는데 그건 감기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건 다 알러지성 비염이에요. 심하면 이제 알러지성 천식으로 가는 거고. 봄, 가을마다 아이가 계속 감기에 노출된다? 쟤는 왜 맨날 감기야? 이거 알러지성 비염이에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무슨 약을 먹는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에서 유인물 없애는 겁니다. 제일 흔한 게 침대에서 나오는 진먼지 진드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거 새집이에요. 새집. 새집 증후군 포르말데히드라고 써놨는데 새집 걸으면은 저희 집 헌집이에요. 10년 됐어요.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 새 집은 지은 지 얼마 됐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묻죠. 도배는 언제 하셨어요? 2년 전에 했어요. 그 새 집이에요. 예? 가구 새로 드린 거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무슨 가구 새로 드렸어요. 그거 다 새 집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도배할 때 풀에다가 이렇게 접착제, 풀로 해갖고 도배했지 않습니까? 요즘 안 해요. 다 그 본드 씁니다. 그게 열이 받을 때마다 이런 데서 다 포르말데이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이런 거 다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튼 이런 데서 나오는 자극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려고 그러면 이러한 그 도배부터 해서 주변 상황까지 다 개선시켜야 돼요. 그러면 비염의 태반이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 난 다음에 잽싸게,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니네. 어쨌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저거예요. 천 소파를 없애고 가죽 소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ADHD나 자폐, 이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2돌, 3돌 될 때 미리 체크해낼 수 있어요. 요 4가지 정도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그거 다 치료할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때를 많이 쓰는 아이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 아이가 고집이 세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몰입이 강한 아이들, 안 보고 자기 것만 이렇게 몰두해 있는 애들도 문제에 대해 소지가 있어요. 어려서는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불러본데 쳐다보지 않고 눈 맞춤을 잘 안 하는 아이들, 이것도 자기 세계로 자꾸 빠져들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징후들입니다. 말이 늦은 아이들,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말은 사람하고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요. 이런 징후들이 아이들이 손주들 기르시다가 발견된다면 이거는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게 5살, 6살 돼서 오면은 이미 그 상황을 갖다가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도 잘 알고 계셨다가 손주분들 좀 건강해지게 잘 키워서 모두 다 건강해지는 좋은 노년기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